안녕하세요. 오늘은 갤럭시 Z 플립5를 사전 예약해서 받았습니다. 빠르게 언박싱하고 첫 세팅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번에도 충전기가 빠졌기 때문에 얇은 부피를 자랑합니다. 전면에 작게 플립5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데 색상도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새로 출시된 민트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Z 플립5는 4개 컬러가 기본으로 출시되었는데 민트, 그라파이트, 크림, 라벤더 색입니다. 그 외에 삼성닷컴에서는 그레이, 블루, 그린, 옐로우 색상도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민트색이 가장 기본 색상 중에 새로운 색상이라서 골랐는데 기사를 보니까 사전 예약 시에 크림색이 제일 인기가 많았고 그 다음이 민트색이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제가 구매한 가격은 추고가 139만원에서 할인을 받아서 129만원대에 구매했습니다. 박스 봉인지를 빠르게 제거하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열자마자 거무튀튀한 김밥 같은 본체가 보이는데요. 박스 뚜껑 안쪽에 구성품 박스가 숨겨져 있어서 본체를 보호하고 있었네요. 이 박스에는 당연하게 USB-C 타입 케이블과 보증서, 유심 트레이 핀 정도가 있습니다. 보증서 겸 사용 설명서는 아주 간단한데 한 번쯤 읽어봐 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럼 검은색 시트지로 포장된 본체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새까만 색의 포장재로 둘렀는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예쁘지는 않네요. 예전에는 그래도 로고라도 적혀져 있던 것 같은데 여기도 비용 효율화를 했나 봅니다. 옆쪽과 아래쪽의 접착면을 떼어내면 쉽게 본체를 꺼낼 수 있습니다. 새 스마트폰은 처음 뜯어본 이때가 가장 예뻐 보이죠? 접히는 면을 만져보면은 이전 세대에도 그랬듯이 살짝 굴곡이 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 보면은 쉽게 살짝 굴곡진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쪽의 디자인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플립5의 가장 큰 변화가 전면 디스플레이가 커져서 면을 꽉 채운 거죠. 디스플레이 면은 전체가 검은색으로 마감되어서 전체는 투톤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쪽의 프레임은 무광 느낌의 금속 재질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옆면 프레임의 곡률도 플립4와 큰 차이가 없어서 그립감이 비슷하네요. 그럼 전원을 켜고 본격적으로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환영 메시지부터 막힘없이 빠릿함이 느껴집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느낀 건데 이 베젤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게 느껴집니다. 아이폰은 이번에 15 프로부터 베젤의 크기를 극단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하는데 Z 플립도 다음 세대의 폼팩터 개선을 한다면 이 베젤 줄이기가 시급하지 않을까 싶네요. 집에 있던 알뜰폰 유심을 하나 넣어서 바로 개통해 보려고 합니다. 유심 트레이에 SD카드 삽입구는 없는 걸로 봐서 SD카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세팅하려면 이것저것 챙겨야 할 일들이 많죠. 구글 로그인 등 꼭 필요한 것만 해주고 저는 구글 어시스턴트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삼성 계정은 아이디를 만들어주고 로그인해 두어야 기기 간 연동 기능 등 다양한 연계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처음에 세팅이 완료되면 플립 디스플레이 활용 관련 안내문이 나와요. 꼼꼼하게 보고 잘 알아둘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세팅이 완료되었다고 하네요. 첫 세팅이 완료된 직후 팁으로 커버 디스플레이 사용 방법을 소개해줍니다. 설명서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것들을 직관적으로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메인 화면은 익히 봐왔던 갤럭시 UI라서 크게 다를 점은 없고요. 약간 위아래로 길쭉해 보이는 비율도 역시 이전에 Z 플립 시리즈에서 보았던 모습이네요. 사실 이번 Z 플립5의 핵심은 커버 디스플레이죠. 삼성에서는 플렉스 윈도우라는 또 이상한 이름을 붙였던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커버 디스플레이 혹은 커버 화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화면을 켜면 까만색 유리 안에 숨겨져 있던 3.39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크기가 듀얼 카메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쪽 영역을 덮고 있어요. 이 커버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갤럭시 워치 화면을 설정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않고 지원하는 위젯들 정도만 커스터마이즈해서 활용 가능한 방식입니다. 근데 기본 위젯도 충실하게 잘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힌지 부분은 원래 접혔을 때 가운데에 붕 뜨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상당히 보기 어색하고 뭔가 만들다만 느낌이 들었었는데 Z 플립5는 힌지 부분도 위아래가 거의 착 붙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해 보입니다. 실제로 Z 플립4와 Z 플립5를 접고 옆에서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나 보였어요. 이전 세대 쓰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 기변 펌프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생체 인식으로는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을 지원하는데요. 지문 인식은 옆에 전원 버튼에 통합된 센서에서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원 버튼 통합 방식 지문 인식을 좋아합니다.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형에 비해서 안정성도 좋고 인식 속도도 빠르더라고요. 지문 인식은 총 4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저는 왼쪽, 오른쪽, 엄지와 검지를 모두 등록해 두었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꼭 세팅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설정, 유용한 항목, 실험실 메뉴로 들어가면 커버 화면 추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커버 화면에서 메인 화면의 내비게이션 기능 사용과 앱 사용하기를 체크합니다. 그럼 커버 화면에서 구동을 허용할 앱들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지원 가능한 앱들은 다 선택해 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 커버 화면으로 와서 넘겨보면은 방금 세팅한 앱 아이콘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카카오톡도 바로 세팅이 가능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도 계열도 커버 디스플레이로 바로 볼 수 있어서 플립을 열지 않아도 길을 찾을 수 있겠어요. 플립 5를 잘 쓰냐는 이 커버 디스플레이를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저도 실사용을 해본 다음에 사용 꿀팁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폰 대신에 플립을 쓰는 중요한 이유인 삼성페이 세팅입니다. 일단 본인 인증을 거쳐서 카드를 삼성페이에 등록한 뒤에 후불 교통카드까지 추가를 해주어야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에서 간지나게 삼성페이 찍고 출입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Z 플립 5를 사전 예약으로 구매하고 빠르게 실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까지 해보았는데요. 사은품으로 받을 예정인 정품 케이스를 아직 받지 못해서 불안하긴 하지만 내일부터는 지갑 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제 메인폰인 아이폰과 함께 사용을 비교해보려 합니다. 휴대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부담없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도 어떻게 잘 활용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을지 아이폰과 함께 실사용해보며 좋은 사용 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